자, 2학년 문학 원격 수업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판소리 사설 흥보가 이어서 진행하는데, 오늘 들어갈 타령은 흥보 밥 타령 부분이에요. 마지막 타령인데, 자,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마지막 타령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전개됐었냐면, 흥보가 이제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서 이제 박이 이제 열려서 박을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박을 탔더니 끊임없이 이제 쌀이 나오고 끊임없이 재물이 나오는, 자, 그런 어떤 흥보의 어떤 가난을 풀어줄, 자,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굉장히 행복하고 환희에 찬 어떤 장면이 제시가 됐었고, 자, 그 장면에 이어서 오늘은 사설을 엮어나가는 안일이의 어떤 흥보 밥타령이 이어져요. 자, 그래서 얼마나 굉장히 그동안 굶주림에 시달렸고, 자, 그리고 힘겹게 살았으면 이런 어떤 타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타령에 실려있는 흥보의 어떤 그동안의 절절한 한이 어떠한지, 자, 이런 내용적인 측면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일이 부분에서 그동안의 어떤 긴장이 어떻게 와해되는지, 또 완화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찌 떨어 부어놨던지 돈이 1만 9만 양이요. 1만 양, 9만 양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박에서 재물이, 그러니까 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쌀이 1만 9만 석이다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쌀도 풀면 풀수록 계속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을 과장되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과장법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양만큼의 돈과 쌀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석이라는 것은 섬 한 마리 10배나 된다 라는 어떤 단위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 보시면, 자, 우리가 쌀 본 김에 밥부터 좀 해먹고, 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굶주렸냐, 한을 좀 풀어보자 라고 해서 밥부터 좀 해먹고, 괴짝을 떨어붙든지 박을 타든지 해봅시다. 자, 박 타는 것도 좀 힘이 나야 하니까 밥을 좀 지어 먹읍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권속이 모두 몇이냐, 우리 식솔, 우리 식구가 모두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식구가 모두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흥분의 가족은 굉장히 식솔들이 많았죠. 그래서 자식놈들 29, 자, 우리 내외 도합 31명이로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31명이라고 했을 때 그 흥분의 식솔이 이 정도로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은 식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밥을 지을 때에도 굉장히 양이 많았겠죠. 자,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다가 한 앞에 쌀 한 섬씩 덜 먹겠냐, 쌀 31섬만 밥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굶주림 심했으니 밥을 많이 지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동안의 굶주림에 대한 어떤 억눌림 또는 응어리지는 한,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음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안일이의 부분을 통해서 역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보면 굶주렸던 한을 풀고 싶은 흥보의 마음이 과장된 쌀의 양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다. 자, 과장된 쌀의 양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밥 치듯 쪄서 삭군을 사다 져다 붓고 한 것이 밥더미가 거짓말 좀 보태면 남산더미만 하던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밥을 지었는데 밥이 남산만한 어떤 완전 큰 어떤 고봉 형식의 밥이었다. 자, 실제 밥을 지어서 산만큼 이렇게 밥이 쌓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만큼 밥의 양이 많았다라는 것을 역시 과장법을 통해서 제시했어요. 자, 밥더미가 거짓말 좀 못하면 남산더미만 하던 것이었다라고 해서 과장된 표현, 역시 과장법이 제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 윗부분과 마찬가지로, 자, 과장법이 쓰여서 그 밥을 지은 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흥보가 밥 먹으라는 영을 내리는데, 자, 네 이놈들 치알라 조심해서 먹으랬다. 야, 자, 먹어라 해놓으니 이놈들이 우하더니 온데간데 없지. 아이고, 이놈들 다 어디 갔느냐. 흥보네 자식들을 찾느라 야단이 났는데,
조금 있다가 본게 이놈들이 모두 밥 속에서 튕기쳐 나오는데 어찌하여 밥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 어떻게 밥이 환장이 되었던지 밥 속에가 총처럼 한 바퀴듯 꽉 박혀가지고 당창 벌거지 콕콕 파먹듯 저 속에서 밥을 파먹고 나오던 것이었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은 좀 안일이로 지금 서술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해학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으로 친다면 빠른 장단의 창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죠. 자, 보면 어디부터냐면 여기부터네요. 자, 여기부터 자, 나오던 것이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처리가 됐다고요? 해학적으로.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처리돼 있다. 자, 해학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도 하고 희화화하였다라고 돼요. 우리 문학용어로 희화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학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 희화화된 표현이다, 재미있게 표현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특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죠. 아이들이 이놈들이 모두 밥 속에서 튕기쳐 나오는데 자, 어찌하여 밥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 어떻게 밥에 환장이 되었던지 자, 밥 속에 가서 총철 한 바퀴듯 콱 박혀가지고 당창 벌거지 콧속 파먹듯 저 속에서 밥을 퍼먹고 나오던 것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벌거지 콧속 파먹듯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밥 속에서 튕기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굉장히 해학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짚자면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장면들을 해학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처리했느냐? 그 당시에 억눌렸던 흥보 가족들의 흥보 식솔들의 그런 어떤 한을 좀 재미있게 표출하려고 한 거예요. 특히 판소리 같은 경우는 자, 굉장히 슬픈 대목이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장면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표출하려고 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과장된 묘사가 있고 자, 흥보의 가난했던 생활상을 부각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된 묘사. 자, 흥보의 가난했던 생활상을 부각하고 있다. 자, 가난했던 생활상을 부각하고 웃음을 유발한다. 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면 흥보는 자식들같이 그렇게 조백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 보고 인사를 하는데 노담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자, 밥님이라고 해서 밥을 인격화, 밥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자, 밥님 이 부분 보면 밥에 인격을 부여한 부분이죠. 밥에 인격을 부여하였다. 자, 밥에 사람의 격을 부여했다라고 해서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자, 밥아라고 부르는 부분. 자, 부르는 부분에서는 이제 밥을 사람처럼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밥님 너 참 본지 오래다. 내 소행을 생각하면 대면도 하기 싫지만 너 그동안 우리 식솔들이 굶주리는데 어디 가고 이제 왔느냐라고 해서 너를 대면, 즉 만나는 것도 지금 싫은데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대면하거니와 원 세상의 사람을 그렇게 괄시한단 말이냐. 야, 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를 이제와 찾아왔느냐라고 하면서 자, 원망도 하면서 조금 그 당시의 서운했던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자, 원 세상을 사람에게 그렇게 괄시했냐? 너 우리 식솔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동안 왜 찾아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자, 괄시한단 말이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할 표현이죠. 그래서 자, 밥을 의인화한 부분. 자, 그래서 그간 밥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원망스러움을 표출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의인화였고, 자, 밥을 먹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정. 이 심정은 약간 원망이 섞인 어떤 말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밥에 대한 원망 또는 어떤 섭섭함. 자, 그동안
자기를 찾아주지 않은 데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가 섭섭함이 어떤 심정을 자 이렇게 표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망 또는 섭섭함의 심정. 자 이런 부분들이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섭섭혀라고 했어요. A손 섭섭타 섭섭혀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자신들이 굉장히 굶주렸고 힘겨웠는데 이제와 왔느냐라는 어떤 부분들을 자 이렇게 희화화된 표현,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흥분애가 박에서 나온 쌀로 배부르게 밥을 해먹는 장면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빠른 장단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진몰이 장단인데 자 이 자진몰이 장단은 휘몰이 장단보다는 좀 느리고 중중몰이 장단보다는 빠른 속도의 어떤 장단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섬세하면서도 명랑하고 차분하면서도 상쾌하다. 자,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데 밝은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섬세하면서도 명랑하고 차분하면서도 상쾌하다. 자, 그러면 자진몰이 장단에서 이어서 이렇게 배부르게 밥을 먹고 어떤 창이 이어지나 볼게요. 세상 인심 간사하여 추세를 한다 한들 너같이 심할 소냐. 새도집 부잣집만 기어코 찾아가서 먹다 못다 먹으면 돼야지 개를 주고. 야 너희들 그 세도가 명문 세도가 그 벌열 가문 부잣집에 가서는 진짜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먹고 남은 음식을 개돼지를 주는 걸 내가 봤다. 자 때 거위 학두루미 심지어 오리떼를 모두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남아서 야 쉬네 썩네 하지 않았더냐 라고 해서 야 그렇게 밥이 많이 남았으면 자 우리라도 주지 개돼지하며 뭐 다른 어떤 오리떼며 그런 어떤 동물들까지 먹이고 너무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어떤 시대상이 잘 드러납니다. 자 새도집 부잣집만 기어코 찾아가서 먹다 못다 먹으면 돼야지 개를 주고 때 거위 학두루미 심지어 오리떼를 모두 먹이고 그래도 많이 남아서 쉬네 썩네 하지 않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 당시 어떤 시대상을 잘 드러내죠. 자 그래서 주제의식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당대 부자들이 어떤 행태를 비판하였다. 당대 부자들이 자 식량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동물들에게도 줬는데 자 그런 일반 평민들이나 마을 사람들을 구휼하는 데는 인색하였다라는 당시 조선 후기의 벌열 가문 특히 양반 사대부들의 그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 부자들의 어떤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자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날과 무삼 원수를 져서라고 있어요. 무삼 원수로서 사흘 나흘 예사 굶겨서 배가죽이 등에 붙고 갈빗대가 따로 나서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누웠다 일어나면 정신이 아찔아찔 앉았다 일어서면 두 다리가 벌렁벌렁 말라 죽게 되었으되 찾는 일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맡으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부잣집과 대비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부잣집과 대비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대비 기법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제시하였다. 라고 해서 자 위에 제시된 그 식량을 버리는 상황과 자 대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위의 상황과 대비가 되고 있다 라는 정도 대비되는 장면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했는지 볼까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사흘 나흘 굶겨서 백가죽이 등에 붙고 이런 부분이죠. 갈빗대가 튀어나왔다.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할 정도 그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거죠. 자 정신이 아찔아찔해서 현기증이 나고 자 다리가 벌렁벌렁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거죠. 자 말라 죽게 되었다. 자 찾는 일 전혀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상황. 자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었다. 자 그런 어떤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상황들 자 제시를 했는데 자 백가중이 등에 붙는 상황 갈빗대가 따로 튀어나온 상황 두 눈이 캄캄하고 귀조차 멍멍한 장면 정신이 아찔한 장면 자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벌렁벌렁 되는 어떤 모습 자 말라 죽게 된 부분 이런 부분들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비참했던 상황이지만 판소리 사설답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처리를 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에라이 괘씸한 손 그런 법이 없느니라라고 해서 자, 또 한 번 원망하는 어떤 심정을 담아내고 있죠. 자, 에라이 괘씸한 손 그런 법이 없느니라. 야, 네가 어째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괘씸하다. 자, 그런 법이 없었다 해서 자,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원망하고 있는 어떤 자,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한참이니 준책더니 책망하더니 도로 슬쩍 달랬는데 히히 그거 참 내가 이리했다 해서 노여워하니 오려하느냐 어여뻐서 한 말이니 미워한 말 아니로다. 친구가 조만 없어 정치우방 매였으니 하상견지만 마냐오 떨어져 살지만 말자. 애게게 내 밥이야 옥을 준들 널 바꾸며 금을 준들 널 바꿀 소냐. 애게게 내 밥이야 제발 덕분에 다정히 살자. 세정이 붙게 하느라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좀 과거의 어떤 원망과 서름을 토해냈다고 해서 또 달아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잘 지내보려고 한다. 같이 한번 잘 지내보자 라고 해서 정을 붙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장면도 굉장히 서운함과 원망의 심정을 표출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 달래는 어떤 장면들이 우스꽝스럽고 희화화된 표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두셔야겠죠. 어여뻐부터 야단이 없었구나. 자, 라고 해서 우스꽝스럽게 역시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흥보의 밥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드러나고 자, 밥을 나무랐지만 다정히 살고자 하는 어떤 자,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밥에 대한 어떤 상반된 태도. 자, 밥을 나무랐지만 다정히 살고자 하는 태도도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사설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작가의 목소리가 잘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작가의 주관적인 어떤 견해나 어떤 생각 또는 감정 이런 부분들이 직설적으로 표출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처리가 돼 있죠. 같이 한번 보면 야, 세정이 붙게 하느라고 이런 야단이 없었구나 라고 해서 자, 이런 어떤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도 그렇고 자, 우리 고전 소설 특히 조선 후기의 어떤 소설들은 작가의 목소리나 견해가 자, 이렇게 잘 드러난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편집자적 논평 또는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났다 자, 라고 합니다. 원망과 애정을 동시에 표현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의 어떤 창과 안일의 부분, 흥보가의 부분이 마무리가 됐고 각각의 어떤 타령에 적용된 장단과 장단의 효과 이 부분도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 가난 타령에서는 진양조였는데 가장 느린 진양조를 사용해서 흥보 마누라가 가난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을 부각했죠. 자, 그래서 가장 느린 장단은 이렇게 구슬프거나 슬픈 대목, 자, 굉장히 애절한 대목에서 많이 적용된다, 사용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진양조를 사용해서 가난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을 부각했고요. 자, 그다음 흥보 아들 수모 타령에서는 수모 장면에서는 중몰이 장단을 쓰였는데 조금 느린 중몰이 장단을 사용해서 흥보 아들이 겪는 어떤 수모를 서술했다. 역시 구슬픈 대목이죠. 자, 조금 느린 중몰이 장단 사용해서 수모를 겪는 사연을 서술했고 자, 흥보가 첫째 박을 타는 장면은 진양조와 휘몰이 장단이 둘 다 쓰였는데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주 느린 장단과 다소 빠른 장단이 지금 복합적으로 적용됐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보면 진양조와 휘몰이 장단이 한 장면에 동시에 쓰였다는 거죠. 자, 한 장면에 동시에 쓰였다는 것은 사건이 빠른 전개와 느린 전개 또는 구슬픈 대목과 희화화된 대목이 복합적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진양조 부분에서는 가장 느린 진양조를 사용했다. 자, 가장 느린 진양조를 사용해서 흥보의 신세한탄과 배고픔을 애절하게 표현했고요. 자, 신세한탄 부분. 자, 배고픔 애절하게 표현했다. 구슬픈 대목이죠. 자, 그리고 휘몰이라는 가장 빠른 장단을 사용해서 자, 박을 빠르게 타는 상황을 긴박감 있게 드러내죠. 자, 배고프니까 빨리 박을 타서 좀 식솔들을 구해내야 되니까 빠르게 전개됐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뭐 금보화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쌀이 나오는 어떤 장면들 그 장면들이 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장면으로 처리가 됐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빠른 장단, 가장 느린 장단. 자, 가장 빠른 장단 휘몰이를 사용해서 박을 타는 상황을 긴박감 있게 드러냈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자, 쌀과 돈이 등 괴짝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은 역시 빠르게 전개되죠. 자, 똑같이 휘몰이 장단인데 가장 빠른 장단, 휘몰이 장단 사용해서 예상치 못했던 쌀과 돈이 박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 흥분, 자, 이런 부분들, 환희에 찬 장면, 자,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드러냈죠. 빠른 장단을 통해서. 그래서 자, 휘몰이 장단이고, 자, 그런 어떤 휘몰이 장단을 사용해서 예상치 못했던 쌀과 돈, 예상치 못했으니까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자, 기쁜 또는 흥분, 자,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자진몰이 장단 볼까요? 자, 흥보 밥 타령 마지막 장면인데 서운함과 동시에 앞으로 같이 잘 지내자는 어떤 애정 섞인 목소리가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빠른 장단인 자진몰이 장단을 사용해서 밥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좀 명랑하게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진몰이 장단 사용해서 밥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약간 명랑하게 표현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장면과 그 장면에 적용된 장단의 어떤 성격, 그 장단의 성격이 실제 전개되는 어떤 사건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속도에 부합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아래 작품 설명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판소리 5마당 가운데 박타령이라고 하는데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고 조선 후기 농민의 계층문화와 같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다. 해학과 풍자가 뛰어난 사설로 재담 소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박타령이고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고,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우리 작품 초반부에 설명드렸죠. 시작할 때 선은 권하고 착한 일은 권하고 악을 벌한다. 자, 라는 어떤 조선 후기 특유의 어떤 소설이나 이런 어떤 판소리 사설류에 잘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권선징악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착한 일을 권한다는 거죠.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벌한다. 징치한다.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벌한다라는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자, 이런 사설류라든가 소설들을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벌한다, 이런 내용이 잘 담겨 있죠. 자, 그다음에 조선 후기 농민의 계층분화. 자, 계층분화라는 것은 자, 조선 후기 들면서 이제 특히 상공업이 발달을 많이 했죠. 상공업이 발달을 많이 하면서 분홍들이 증가하고, 자, 분홍이 증가하면서 양반이 신분을 사들이기도 하는 등, 자, 그런 어떤 조선 후기의 급격히 전개된 사회상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럼에 따라서 부자가 된 농민이 있었던가 하면 농촌이 황폐화되어서 농사조차 지을 수 없었던 빈농들이 또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조선 후기의 극에 달했던 빈익부 부익부 현상, 자, 그런 어떤 양극화된 어떤 당시 어떤 사회상을 자, 이 흥보가 박타령이라는 어떤 사설을 통해서 또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해학과 풍자의 요소. 자, 해학이라는 것은 동정과 연민의 웃음, 풍자라는 것은 공격적 웃음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학이라는 것은 동정과 연민의 웃음, 풍자라는 것은 비판과 비판적 또는 공격적 웃음이에요. 그래서 동정과 연민, 자, 흥부가 얼마나 불쌍해요. 31명의 어떤 식솔들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실제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 흥부식 가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관객들은 굉장히 동정을 하고 또 불쌍하게 생각을 하죠. 그 와중에 우스꽝스럽게 처리된 부분의 웃음이 바로 해학적으로 처리된 부분이고요. 자, 풍자라는 것은 비판이 어떤 대상이 되는 놀부, 형님이죠. 자, 형님으로 대변되는 당시 어떤 분홍들. 자, 하지만 자, 그런 어떤
베풀 줄 모르고 또 자 그런 동생에게 인색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자 그런 어떤 웃음이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학적 처리 방법을 우리가 자 풍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학과 풍자의 요소가 자 복합적으로 잘 드러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재담 소리라는 것은 재담이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처리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이 작품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요소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전체적으로 이 박타령 흥보가가 자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판소리 사설로 설명했었고 선생님이 판소리 사설로 설명을 했었고요. 성격은 풍자와 해악, 교훈을 주죠. 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놀부처럼 그렇게 벌을 받더라 라는 그런 교훈적 성격도 전해줍니다. 그래서 자 풍자의 성격, 해학적 성격, 더불어서 교훈적 성격도 지니고 있고 자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극에 달했던 양극화였던 사회상을 비판하고자 했죠. 빈부간의 갈등. 자 그래서 표면적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 권선징악이지만 자 이면적 내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주제는 빈부간의 어떤 갈등. 자 또는 양극화 사회 양극화의 단면 고발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잘 사는 사람 부자는 더 부자가 되더라. 자 그런 어떤 현실 오늘날의 어떤 현실과 부합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여러분이 분리해서 자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판소리 사설의 특징은 자 운문투의 자 시적인 리듬감과 또 산문적 진술이 혼재 있다. 자 그래서 창을 할 때는 리듬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 많고 안일이 어떤 장면 사설투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산문투의 어떤 서술과 진술이 많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배계층의 한문투와 서민들의 비속한 표현이 뒤섞여 나타나죠. 자 한문의 어떤 한문투의 문체와 자 우리 평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우리 고유의 어떤 표현들 자 그런 어떤 표현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배계층의 한문투와 서민들의 어떤 비속한 표현 자 구어들이 뒤섞여 나타난다. 자 더불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해학적 골개미가 드러난다. 아까 해학이라는 것은 동정과 연민이 어떤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성격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골개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자 골개미 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처리된 자 동정과 연민을 유발하는 자 그런 웃음의 성격이 자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처리됐다라고 할 때 자 그것의 미적 표현을 우리가 골개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판소리 사설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자 여러분 날개 보면 흥보 마누라가 자신의 가난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라고 했을 때 팔자가 사나워서 이러한 가난을 겪는다라고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관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잠깐 화면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고요. 자 두번째 흥보 마누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난하다는 이유로 놀림과 모욕을 당한 아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한 데 대한 어머니로서의 애달픔과 연민, 불쌍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어떤 감정들이 자 흥보 마누라의 주된 감정이었습니다. 자,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판소리에서 창의 성격과 역할, 창과 안일의 성격은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창의 성격과 역할을 보면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장단을 사용해서 표현했었고 자 다양한 장단은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대응했었죠.
자, 장면을 확대 구현하거나 극대화해서 청중이 정서적으로 긴장 또는 몰입하게 하고 감흥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창의 어떤 성격과 역할은 심화된 정서, 다양한 장단을 사용했었고, 자, 뭐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대응됐었죠. 자, 장면을 확대 부연했었고, 자, 긴장 몰입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창의 어떤 기능과 역할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화면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판소리에서 안일의 성격과 역할도 말씀드렸죠. 창과 창 사이 위치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 또는 이야기투의 어떤 사설로 엮어나가는 어떤, 자, 그런 어떤 진술적 기능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판소리에서 안일의 어떤 성격과 역할도 보면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를 전달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이 안일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기능, 자, 그리고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를 전달하고 긴장을 완화, 호흡을 조절, 다음 창을 준비하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해주고, 자,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를 전달하는 기능, 자, 청중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 다음 창을 준비하게 한다. 자, 이런 어떤 기능과 역할을 안일이가 수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황에 대한 과장된 묘사하고 우리 과장법이 여러 군데에서 보였잖아요. 자, 이 과장된 부분은 이제 상황 자체를 강조하거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장된 묘사의 효과를 보면 본래 비현실적 성격을 지닌 상황과 사건을 더욱 과장되게 묘사해서 해당 장면의 흥을 고조하고 해악성을 극대화한다.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조금 더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흥을 고조시킨다, 해악성을 극대화한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흥보가 밥에 관해서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인 까닭. 자, 밥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또 달래면서 애정을 또 보이죠. 자, 이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밥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인 까닭. 자, 흥보는 가난으로 인해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죠. 자, 그러다 보니 밥이 자신을 찾지 않은 것을 원망하기도 하는 한편 꾸짖어 내쫓을 수 없을 만큼 간절히 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자, 그만큼 이제 간절히 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애정 어린 말로 달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애정 어린 말로 달래는 태도, 그런 어떤 상반된 태도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활동 1번 문제 볼게요. 자, 흥본의 식구가 가난이 비참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라고 했을 때, 자, 명절이 돌아와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17째 아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송편을 얻어 먹으려다가 수모를 당하고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편을 얻어 먹으려다가 수모를 당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자, 박을 타기 전과 비교할 때 박을 탄 이후의 흥보 내외의 심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을 타기 전에는 가난한 팔자를 탓하던 흥보 내외가 박속이라도 긁어먹어 허기를 잊고 바가지를 팔아 푼돈이라도 마련해보라는 절박한 심리였지만 박을 탄 이후에는 굉장히 기쁘죠. 자, 무한정 쏟아지자 크게 기뻐하면서 밥을 꾸짖는 우스개를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절박한 심리에서 심리적 여유로 전환되고 있었다. 자, 심리적 여유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의 변화, 감정 또는 심리의 변화 과정이었다. 자, 감정과 심리 변화 과정을 여러분 이렇게 화면 잠깐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을 참고해서 흥보가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판소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판소리는 선생님이 창자의 창과
사설투의 안일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판소리 사설은 창과 안일이가 연속적으로 교체되면서 이야기,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자, 창은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음률에 실어 노래하는 음문으로 대개 청중의 정서적 몰입을 유발한다. 창의는 가장 느린 진양조부터 가장 빠른 휘몰이까지 다양한 장단이 있어서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하는데, 진양조는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진양조는 슬픈 느낌을 주고, 자, 그다음 중몰이는 태연한 맛과 안정감을 주며, 중중몰이는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이 있다. 그다음 자진몰이는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고, 휘몰이는 흥분된 긴박감을 준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진양조, 중몰이 장단, 중중몰이 장단, 자진몰이 장단, 휘몰이 장단, 여러분이 잘 그 성격을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진양조 슬픈 느낌, 중몰이 장단 태연한 맛과 안정감, 중중몰이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 자진몰이 장단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 휘몰이 장단 흥분과 긴박감. 자, 이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분위기와 자 정서적 효과를 준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약간 주관성이 좀 반영돼 있지만 그래도 장단의 어떤 속도가 이런 상황과 또는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다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면 한편 대체로 평범한 일상어로 구성되는 산문이 안일이는 주로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장면의 상황 설정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한동안 지속되던 청중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창자가 호흡을 조정하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게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안일이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에요. 자, 요약적 진술, 자, 장면의 상황 설정, 자, 긴장 완화, 그다음에 호흡 조정, 다음 창의 준비, 이런 어떤 기능과 역할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약적 서술, 상황 설정, 청중의 긴장 완화, 자, 호흡 조정, 자, 그다음에 다음 창의 준비. 자, 이런 부분들을 역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두 부분이 자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가창 형식에서 발견된 이러한 긴장과 이완의 구조는 내용 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장한 자 대목에서는 청중의 정서적 일치를 유도하다가 해학적 대목에서는 정서적 거리를 확보하며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자, 비장한 대목에서는 청중의 정서적 일치를 유도하다가 자 해학적 대목에서는 정서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자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정서적 일치 유도, 정서적 거리 확보를 하면서 긴장 해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판소리 특징을 지적할 때 흔히 청중을 울리고 웃기고 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1번 창으로 부르는 다음 부분에 해당 장단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작품의 내용 전개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 타령의 어떤 진양조 부분은 흥부 마누라가 가난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을 부각한다. 아까 다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쌀과 돈이 든 괴짝이 나오는 장면의 휘몰이 장단, 예상치 못했던 쌀과 돈이 박에서 계속 나오는 기쁜 상황에서 흥부가 느끼는 흥분을 생생하게 전달하죠. 흥부가 느끼는 흥분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부분 여러분이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 작품이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다음 안일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리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안일이 요소 중에 자, 이 부분 흥부 마누라가 졸고 앉았다가 서름이 복받쳐 신세 자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겠다. 자, 이 부분은 자, 명절에도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가난의 서름을 탄식하게 되는 장면이 상황 설정을 제시한다. 자, 상황 설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밥지듯 쪄서 삭군을 사다 저다 붓고 한 것이 밥더미가 거짓말 좀 보태면 남산 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이 부분은 박 속에서 쌀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흥본의 가족이 신이 나서 밥을 잔뜩 해대는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해주는 이 부분, 자, 이 기능을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자, 이 작품에서 비장한 대목과 해학적인 대목을 각각 하나씩 찾아서 그 대목을 들을 때 청중이 느낄 긴장의 강도가 변화하게 되는 이유를 추론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비장한 대목 보면 뭐 가나니아부터 몹쓸년이 팔자로구나 이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은 청중의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이죠. 자, 긴장의 강도가 변화하는 이유는 흥부 마누라가 느끼는 가난의 서름에 청중이 정서적으로 몰입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해학적인 대목 우스꽝스럽게 처리된 부분은 다 함께 살펴봤었죠. 자, 흥부 밥타령이 자 우리가 쌀본 김에부터 에이 손 섭섭타 섭섭혀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은 청중의 긴장이 쏟아지는 장면으로 과장된 상황 묘사가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부분.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화면 잠깐 정지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자 4번은 지금 시 한 편이 제시가 돼 있는데 박대삼의 흥부 부부상이라는 현대 시예요. 자, 이 현대 시 내용과 우리 흥부가 판소리 사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아라. 자, 금이 문자리, 황금 벼 이삭이 문자리라고 해서 자, 그런 물질적 요소보다 부부 사이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한 문제다. 자, 그런 웃음, 그런 정신적인 어떤 유대와 사랑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문제다라는 것은 가난하지만 소박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주던 거울 면들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 서로에 대한 정신적 이해와 사랑, 자, 이런 것들을 거울에 비유했고요. 자, 흥부 부부의 낙천적 모습도 드러나고, 자, 마지막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구슬은 연민의 눈물이에요. 자, 그러다 금시 절로 면해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눈물 흘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흥부 부부의 사랑이 가득 찬 모습을 드러냈고요.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 헤아려 보아라. 자, 눈물을 극복한 후의 진정한 웃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흥부 부부의 애정과 사랑 그리고 신뢰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면서 자, 가난의 어떤 물질적 고통, 자, 그것을 정신적으로 극복해냈던 흥부 부부의 아름다웠던 장면들을 지금 현대시로서 묘사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 흥부가의 판소리 사설과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텍스트성의 차원에서 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금이 문제리 이런 부분은 금 물질적 요소보다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자, 웃음, 자, 이거는 어떤 정신적 요소인데, 자, 그것이 확실한 문제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상호 신뢰와 사랑으로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고, 자, 이런 정신적인 낙천적 삶의 요소가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불쌍하다는 것은 비참한 상황에서 서로 연민을 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부끄러워하는 부분은 서로 사랑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웃음 물살이라는 것은 그런 가난의 어떤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부부 사이의 어떤 진정한 웃음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흥보가의 판소리 사설 또는 자, 우리 고전 소설 흥부전에서 창작이 모티브를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는 고전 작품에서 소재를 취해서 주제를 형상화했고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형식을 취하죠. 그래서 흥부의 부부의 박타는 장면을 통해서 부부 사이 어떤 정신적 유대와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자, 위 작품과 흥보가의 인물들이 자신의 처지에 관해 보이는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흥보가에서는 박을 타기 전에 흥부와 흥부 마누라가 가난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죠. 하지만 흥부 부부상에서는 현대시에서는 자, 이런 어떤 연민과 사랑의 정신적 가치를 더 중시하죠. 물질보다 중시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난으로 인한 삶의 여한을 극복해 나가는 긍정적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에 흥부가 있었지만 흥부 부부상에서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어떤 가치를 중시하면서 그런 애환을 극복하는 긍정적 삶의 태도를 보이죠.
이런 어떤 차이점이 보였고요. 자, 그다음 2번. 만약 자신이 판소리 창자가 되어 위 작품을 창으로 부른다면 어떤 장단으로 부를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자율적으로 한번 과제로 수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소리 사설 흥보가 작품을 마무리 졌고 다음 시간에는 박태원이 소설가 구보시 1일 현대소설 작품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화면 정지하고 꼭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습니다.